오늘은 밀폐공간 용접 작업의 안전을 주제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째, 밀폐공간 용접 작업의 위험성과 법적 근거를 이해한다. 둘째, 안전 절차, 환기, 전기 안전, 보호구, 비상 대응 등 실무적인 관리 방법을 숙지한다. 셋째, 환경 점검과 퀴즈를 통해 안전 의식을 점검하고 강화한다입니다. 본 교육은 밀폐공간 용접 작업 개요, 작업 순서와 안전 작업 절차, 환기 관리 기준, 전기 안전과 보호구 관리, 비상 상황 대응, 환경 안전 점검, 정리 및 퀴즈,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밀폐공간 용접 작업 개요. 용접 작업, 보이지 않는 위협.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장 화재는 2,7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사상자 202명, 사망자 46명이 보고되었습니다. 공사장 화재는 연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장 화재 중 용접 절단, 연마,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최다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밀폐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 유해가스 중독, 화재, 폭발 같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소방청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4주간 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밀폐 공간 용접 작업의 안전교육 필요성입니다. 첫째, 용접은 1,000도가 넘는 고열을 발생시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특히 근로자들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위험성을 둔감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안전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위험의 둔감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안전교육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근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서는 밀폐공간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가 존재할 수 있어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라고 정의합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예방해야 하는 건강 장애를 4가지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띰, 미스트, 산소 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애.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찌꺼기에 의한 건강장애. 4. 계측 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 공작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즉,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조직적 위험을 모두 예방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 역시 이를 중요한 관찰 포인트로 삼아 사업장의 관리 체계를 확인합니다. 이 지침은 코샤 가이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 지침과 밀폐공간 위험 관리에 관한 기술 지침에 기반을 둡니다. 안전 절차와 작업 흐름. 밀폐공간 작업은 반드시 프로그램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수립, 프로그램 시행, 평가 및 개선, 기록 보존 등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외부 작업 우선 검토 시 위험성 평가 실시.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근로자가 밀폐공간 외부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적으로 외부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밀폐공간 내부로의 출입을 허가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후 작업 실시. 또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 목록, 위험 요인, 환기 방법, 보호구 등이 상세히 포함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년 1회 이상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기록 보존.
수립된 프로그램은 최소년 1회 이상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하고 이를 3년간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작업 환경과 위험 요인에 맞춰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필수 항목은 무엇일까요? 밀폐공간의 위치, 형상, 크기, 수량 등 목록의 정보, 시각자료인 사진, 도면, 작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 유해 위험 요인, 허가 및 수행 요령, 교육과 훈련 방법 등이 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기본입니다.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세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필수 내용 두 번째입니다.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환기장비 사용 및 요령을 익혀야 합니다. 보호구, 안전장구류 종류를 익히고 감시인 배치와 상시 연락체계를 마련합니다. 감독과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며 마지막으로 비상사태 조치 및 기록을 보존합니다. 수립된 프로그램은 연 1회 이상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하고 이를 3년간 기록 및 보존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 개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서 밀폐공간 작업 허가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려는 근로자나 작업 지휘자는 반드시 작업 시작 전 사업장의 허가자로부터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허가자는 유해가스의 존재 및 유입 가능성, 밀폐공간의 내부 구조 형태상 위험 여부, 그리고 그 밖의 안전보건상 위험 요소, 존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에만 작업 허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는 해당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장의 출입구 근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밀폐공간 출입 허가 시스템이 법적 요건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 동선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허가서 없이 밀폐공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법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작업 허가서 발행 전 필수 확인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출입 일시 및 예상 종료 시간, 출입 목적 및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및 출입구 위치,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 부착, 특별안전보건 교육 이수 여부, 인원 배치 및 확인 방법 등이 있습니다. 허가자는 이 모든 확인 항목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 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허가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장 출입구 근처에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이제 밀폐공간 작업 전 체크리스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충족해야만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만약 한 가지라도 미충족 시에는 즉시 개선 조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첫째, 작업 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모든 안전 요구 사항과 절차가 작업 허가서에 명시된 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충분히 받았는가를 확인합니다. 모든 작업자가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특별안전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감시인에게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 수행 중 상주하도록 조치하였는가를 확인합니다. 작업 전체 과정 동안 감시인이 밀폐공간 외부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넷째, 입구의 크기가 응급 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가를 확인합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탈출과 구조 작업이 가능한 적절한 출입구 크기인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 존재 여부에 대한 사전 측정을 실시하였는가를 확인합니다. 작업 시작 전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전 체크리스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다섯째, 화재 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인가를 판단하고 이에 대비한 방폭형 구조 장비는 준비되었는가를 점검합니다. 여섯째, 보호구, 응급구조 체계, 구조 장비, 연락, 통신 장비, 경보 설비의 정상 여부를 점검하였는가를 확인합니다. 일곱째, 작업 중 유해가스의 계속 발생으로 인해 가스 농도의 연속 측정이 필요한 작업인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전 환기 및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가 필요한 작업인가를 확인합니다.
이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불충분한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에는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충분한 환기 확보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소화기 비치,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또는 방연포 사용 등 기본적인 소화 차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인화성 액체, 증기 및 가스는 환기를 통해 제거하고 근로자는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작업장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능한 경우 인화성 물질은 제거하고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티 비산 방지 덮개로 완전히 덮어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작업 시작 전 관리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용접 불티가 비산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인화성 물질, 장비, 설비 등이 존재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충분한 이격 확보 또는 방호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완벽하게 이행한 후에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또한 용접불티 화재의 위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용접불티는 최대 11m까지 비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용접불티의 온도는 무려 1600도씨에 달하여 대부분의 가연물을 쉽게 발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열의 불티가 건축물 틈새나 단열재 내부로 침투하면 잠복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접 작업 종료 후에도 최소 30분 이상 화재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재 감시인 배치입니다.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첫째, 작업 반경 11m 이내의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 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하여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입니다. 둘째, 작업 반경 11m 이내에 바닥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어도 용접 불꽃이나 불티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셋째,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화재 감시자의 주요 임무는 해당 장소의 가연성 물질 유무 확인, 가스 감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 유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감시자에게는 그들의 중요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그리고 화재 대피용 마스크인 방연 마스크 등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화재 감시자의 감시 시간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이 끝난 후 최소 30분 이상 계속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씨가 완전히 소멸되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특히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와 가연성 물질 주변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기 관리 기준. 다음으로는 환기의 중요성입니다. 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가 존재 가능한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기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밀폐 공간에서의 용접 작업은 산소 소모, 유해가스 발생으로 질식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환기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밀폐 공간 내 유해 공기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출입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환기를 통해 산소 농도 20% 이상, 23.5% 미만, 유해가스는 기준치 이하로 유지해야 안전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환기 절차입니다. 먼저 작업 시작 전에는 밀폐 공간 최적의 10배 이상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환기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전 30분 이상 급기하고 작업 중에는 구비된 환기팬을 작업 종료 시까지 계속 가동합니다. 그리고 환기팬에 송풍관을 연결하여 작업자 위치 주변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적정한 공기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합니다. 이때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는 최소 20회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감독관은 환기팬의 용량이 해당 밀폐 공간에 적정한지, 설치 위치가 효율적인지, 그리고 작업 중 환기 설비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올바른 환기장치 선택과 관리 중 환기장치 점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환기팬의 정압은 40mm AQ 이상이어야 하며 효과적인 환기를 위해 충분한 압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송풍관 길이는 환기팬 제조사에서 제시한 길이를 초과하지 않거나 15m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이동식 송풍기 점검 시에는 전원 코드의 단선 여부, 접속부의 접촉 불량 여부와 코드와 단자상 연결 상태를 점검하여 전원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환기 중 정지 표시판이 송풍기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작업자에게 현재 환기 상태를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송풍관 점검 시에는 구멍이나 파열 유무, 링 또는 나선 손상 유무, 그리고 접속부의 확실한 고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한 환기장치 점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 코드 상태 확인, 플러그 및 콘센트 접속부 상태 확인, 송풍관 파손 및 접속부 고정 상태 확인, 환기 중 정지 표시판 부착 확인, 그리고 폭발 위험 지역에서는 반드시 방폭형 구조의 송풍기 사용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환기 장비의 안전성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 환기량 계산법. 필요한 환기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밀폐 공간의 최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적은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최적을 통해 환기 횟수를 결정하고 환기량 산출을 도출해냅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만약 최적이 600세제곱미터인 작업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작업 전에는 6000세제곱미터의 공기 급기가 필요하며 이는 200세제곱미터 per 미니트 용량의 환기팬으로 최소 30분 동안 급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업 중에는 시간당 20회 환기를 위해 240세제곱미터 per 미니트의 환기팬이 필요하며 이는 최적의 40% 용량의 효율을 감안한 값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실제 효율을 고려하여 항상 계산값보다 여유 있는 용량의 환기 팬을 선정해야 하며 작업 전 최소 30분 이상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 밀폐 공간 내부 공기를 완전히 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기 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째, 불활성 기체 누출이나 황화수소 발생 등으로 밀폐 공간 내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변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환기 절차와 함께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추가로 착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폭발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방폭형 구조의 환기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환기 장비는 스파크를 발생시켜 폭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전 등으로 환기가 중단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 근로자는 즉시 밀폐 공간 외부로 대피해야 합니다. 환기 시스템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절대 밀폐 공간에 다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환기 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 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급기구는 신선한 공기를 작업자 위치 방향으로 공급하고 배기구는 오염원 근처에 배치하여 유해가스를 효율적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 효과적인 공기 순환을 유도하고 작업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 안전과 보호구 관리. 다음으로 용접 작업에 숨겨진 위험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감전입니다. 전기 용접 시 가장 흔한 위험으로 젖은 장갑이나 절연 불량 상태의 장비, 손상된 케이블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작업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해 광선입니다. 아크 용접 시 발생하는 강한 자외선과 적외선은 이른바 용접 안증후군을 유발하며 각막 손상과 백내장 등 영구적인 시력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화상입니다. 용접 불티, 슬러그, 뜨거운 금속 조각 등으로 인한 화상은 용접 작업 중 가장 흔한 부상 유형입니다. 적절한 보호구 없이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넷째, 중독입니다. 용접 흉과 가스는 금속열, 중금속 중독, 폐 손상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밀폐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과 함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폭발입니다. 용접 불티는 10m 이상 비산되어 가연성 물질에 불을 붙일 수 있으며 가스 용접 시 발생하는 역화나 가스 누출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 중 감전 방지를 위해 이렇게 예방해야 합니다. 첫째, 교류 아크 용접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자동 전격 방지기를 부착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용접 중에는 고전압을 유지하지만 용접 작업을 중단할 경우 1초 이내에 2차 무부하 전압을 25V 이하의 안전 전압으로 즉시 낮춰 감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둘째,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절연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 용접기 홀더 선의 길이는 30m를 넘을 수 없으며 홀더 선을 감아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피복이 손상된 용접 홀더의 전선은 즉시 절연 테이프로 수리하거나 신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체와의 연결부는 절연 테이프로 꼼꼼하게 감아서 사용합니다. 밀폐 공간 용접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환기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 공간에 출입하여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특히 방진 마스크 또는 방독 마스크 착용은 절대 금지됩니다. 이들은 산소 결핍 상황이나 특정 유해가스 농도에 대한 적절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합합니다. 공기호흡기는 착용 시 이동성이 높고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공기통 용량으로 인해 주로 임시 또는 단기간 작업이나 재해 발생 시 구조용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송기 마스크는 외부에서 깨끗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활동 범위에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 가볍고 유효 사용 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할 때 주로 이용되며 연속적인 공기 공급으로 안정적인 호흡 환경을 제공합니다. 공기호흡기의 올바른 사용과 점검. 첫째, 사용 전 점검으로는 본배의 잔류압, 고압 연결부, 면체와 흡기관 및 호기 밸브의 기밀 상태, 그리고 폐력 밸브와 압력계 및 경보기의 동작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본배를 등에 매고 끈을 조정한 후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켜 기밀을 확인하고 공기 누출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셋째, 경보 시 조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압력계 지시치가 30kg/제곱센티미터 이하로 내려가거나 경보기가 울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위치로 대피한 후 공기 탱크를 교환해야 합니다. 넷째, 주기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배인 압력 용기는 사용 연한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안전한 사용의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송기 마스크 안전하게 사용하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전동 송풍기식 호스 마스크의 경우 송풍기는 반드시 유해가스, 악취 및 먼지가 없는 깨끗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방폭 구조가 아니므로 폭발 하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정전 등으로 공기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에어라인 마스크의 경우 공급되는 공기 중의 분진, 오일,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라인에 역과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정전 등으로 공기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동 송풍기를 사용할 때에는 접속 전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코드 플러그에 반드시 송기 마스크 사용 중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항상 사용 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호스의 꼬임이나 파손 여부, 면체의 기밀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한 공기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작업자를 지키는 다양한 안전보호구도 작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첫째, 안전대입니다. 추락 방지를 위한 필수 장비로 구명밧줄과 함께 사용합니다. 둘째, 구조용 삼각대입니다. 비상시 작업자 구조를 위한 장비로 밀폐 공간 입구에 설치합니다. 셋째, 용접 보안면입니다. 유해광선, 불티로부터 얼굴과 눈을 보호하기 위해 써야 합니다. 넷째, 용접 장갑과 앞치마입니다. 고열, 불티로부터 손, 팔, 몸통을 보호하고 방열 난연 재질 사용해야 하며 손상 시 즉시 교체합니다. 감독관 주요 관찰 포인트로 감독관은 작업 환경에 맞는 적절한 보호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상황 대응. 생명구조의 황금률은 바로 안전한 접근입니다.
밀폐 공간 작업 중 재해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등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밀폐 공간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칫 구조자가 추가적인 재해자가 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즉시 비상대응팀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시에는 119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 및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허가가 필요한 모든 밀폐 공간에 대해 구조 및 비상조치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질식 또는 감전사고 발생 시 근로자들의 행동 요령과 구조자 보호체계, 예를 들어 안전장비를 착용 후에만 진입하는 등의 절차가 잘 확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훈련을 통해 모든 작업자와 구조팀이 숙달되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구조를 위한 계획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외부구조법입니다. 외부구조법은 장애물이 없고 시야가 확보된 단순한 밀폐 공간에서 사고자 위치가 입구에서 가까운 경우 또는 밀폐 공간 내부 환경이 극도로 위험하여 구조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이 방법은 구조팀원이 밀폐 공간 외부에 위치하여 안전대에 연결된 구명 로프를 이용하여 사고자를 구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구조자의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내부구조법입니다. 내부구조법은 밀폐 공간 내부의 구명밧줄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많거나 사고자 위치가 입구에서 멀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 또는 사고자가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등 외부 구조가 어려운 상황에 적용됩니다. 이는 한 명 이상의 구조팀원이 밀폐 공간 내부에 직접 들어가 사고자를 구조하는 방법입니다. 내부 구조 시에는 구조자 또한 추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장비 착용과 사전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주는 허가가 필요한 모든 밀폐 공간에 대한 구조 및 비상조치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다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처치가 시급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구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적인 응급처치와 구조팀입니다. 응급처치 방법은 코샤 가이드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 지침, 그리고 현장 심폐소생술 시행 지침을 준수합니다. 구조팀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작업 전에 구조팀을 구성하고 지휘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팀원에는 감시인을 반드시 포함하며 필요시에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안전보건관리자, 소방 담당자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업팀의 작업자는 구조팀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팀원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며 구조팀은 오직 작업자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조팀의 팀원들은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정기적인 훈련과 실제 상황과 유사한 모의 구조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환경안전 점검.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는 필수적으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자는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또는 지정 측정기관의 전문가가 실시해야 합니다. 측정 시기는 당일 작업 개시 전, 교대제 작업이 있는 경우, 최초 교대 후, 근로자가 작업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환기장치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또한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측정합니다. 정확한 측정은 밀폐 공간 작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매우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측정 지점은 밀폐 공간 내부에서 수직 방향 및 수평 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그리고 근로자 호흡 위치를 중심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가스 측정기의 교정 여부를 확인하여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측정 결과 기록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작업장의 조명 상태는 적절한지, 그리고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지와 그 활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측정 기준입니다. 측정 방법은 휴대용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또는 검지관을 이용하며 깊은 장소는 체기관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밀폐 공간 내부에 진입하여 측정하는 경우 반드시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측정하는 동안에도 유해가스나 산소 결핍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정 기준은 측정된 농도 중 최고치를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어느 한 항목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한 기준으로 산소는 기준 농도 18% 이상 23.5% 미만으로 미달 시 산소 결핍, 초과 시 산소 과잉의 우려가 있으며 호흡곤란, 중독 위험이 있는 탄산가스는 기준 농도 1.5% 미만, 중독, 사망 위험이 있는 황산화수소는 기준 농도 10ppm 미만, 중독, 질식 위험이 있는 일산화탄소는 기준 농도 30ppm 미만,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가연성 가스 및 증기의 기준 농도는 폭발 하한의 10% 미만입니다. 밀폐 공간 용접 안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확인 또 확인. 작업 전 9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모든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 허가서 내용이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 불티 비산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 종료 후에도 30분 이상 화재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셋째, 효과적인 환기. 작업 시작 전 밀폐 공간 최적의 10배 이상 신선한 공기로 환기하고 작업 중에는 시간당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정확한 측정.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작업 전과 작업 중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준 농도 초과 시에는 즉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사전 계획 및 작업 허가. 밀폐 공간 작업은 반드시 체계적인 작업 프로그램 수립과 엄격한 작업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부 작업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밀폐 공간 출입을 허가해야 합니다. 안전은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밀폐 공간 용접 작업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모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우리 자신과 동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첫째, 감전 예방을 위한 노력입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 사용 시에는 자동 전격 방지기를 필수적으로 부착하고 절연 보호구를 착용하며 전기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용접 홀더 선의 길이는 30m 이하로 유지하고 피복 손상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 감전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적절한 보호구 사용입니다. 밀폐 공간 작업 시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와 같은 적절한 호흡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용접용 보안면, 안전장갑, 용접 앞치마 등 기타 안전보호구도 철저히 사용하여 작업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한 구조 활동입니다. 만약 재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조치, 즉 공기호흡기 등 없이 밀폐 공간에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체계적인 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된 구조팀이 활동해야 합니다. 외부 구조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상황 판단 후 필요할 때만 내부 구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입니다. 모든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는 밀폐 공간 작업 및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 작업으로 인해 위험에 둔감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감독관 주요 관찰 포인트입니다. 감독관은 사업장의 모든 밀폐 공간 작업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감독합니다.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지도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리 및 퀴즈. 마지막으로 퀴즈를 풀어보며 학습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밀폐 공간 용접 작업 시작 전 최소 몇 배의 외부 공기로 환기해야 할까요? 1번 3배, 2번 5배, 3번 10배, 4번 20배. 정답은 3번 10배입니다. 작업 시작 전 밀폐 공간 최적의 10배 이상 외부 신선한 공기로 환기해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화재 감시자는 용접 작업이 끝난 후 몇 분 이상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할까요? 1번 10분, 2번 20분,
3번 30분, 4번 60분. 정답은 3번 30분입니다. 용접 또는 용단 작업 종료 후 최소 30분 이상 화재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잠복 화재 등의 위험을 철저히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과 절차를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S-Oil에 있으며 해당 저작권은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변형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